자, is 인스턴스 그리고 is 서브 클래스 라는 내장 함수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상속 관계를 우리가 런타임 때 확인할 수 있는 파이썬의 내장 함수예요. 조건 분기 그리고 입력 유효성 검사에서 자주 사용하고는 하는데 요거 이제 내용이 is 인스턴스가 있어요. 코드를 한번 가볍게 보시면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is 인스턴스에서 홍 뱅크 어카운트냐, 그리고 세이빙스는 세이빙스 어카운트냐, 뭐 세이빙스는 뱅크 어카운트냐, 홍이 세이빙 어카운트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근데 이때 객체에 이름 홍과 세이빙스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걸 상속 관계에 있는 뱅크와 세이빙 어카운트 등의 각각에 해당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으면 지금 홍의 경우에는 뱅크 어카운트인 거죠. 그리고 이 뱅크 어카운트가 부모고 세이빙 어카운트가 자식 클래스잖아요. 그래서 이때 그 홍이 세이빙 어카운트냐고 물으면, 그러니까 자식이냐 이렇게 물은 거니까 아니다. 이때 이제 폴스 값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 해당 인스턴스냐 혹은 클래스 간의 어떤 상속 관계에서 서브 클래스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세이빙 어카운트와 뱅크 어카운트의 관계. 그러니까 이게 상속 관계가 있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 이때 순서가 있습니다. 세이빙 어카운트하고 그다음 두 번째 인자가 뱅크 어카운트인데요. 이거는 뱅크 어카운트의 그러니까 자식이 세이빙 어카운트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그다음에 부모 클래스의 순서대로 묻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 true. 만약에 반대로 하면,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자식인가요? 이렇게 물었단 거예요. 세이빙 어카운트가 뱅크 어카운트의 자식인가요? 이렇게 물어서 그렇다. 근데 반대로 하면 아니다 하겠죠. 예. 그리고 모든 어떤 종류의 모든 클래스는 다 오브젝트를 상속받으니까요. 그래서 오브젝트의 자식인가요? 라고 물으면 모두 다 그렇다 이렇게 나옵니다. is 인스턴스라는 이런 그 내장 함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타입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 타입을 묻는 함수도 있습니다. 예, 밑에도 이렇게 비교 잠깐 말씀드렸는데, 타입과 is 인스턴스를 놓고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게 두 개 다 어떤 이게 이 타입이 맞아요? 이 객체 맞아요? 라고 이렇게 확인하는 거라서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근데 is 인스턴스는 이제 객체가 어떤 그 특정 클래스 혹은 그 하나의 클래스 말고 거기가 상속되어 있는 전체 더 위에 부모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상속 계층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속하는 거 맞나? 라고 묻는 게 is 인스턴스고요. 그다음에 타입 같은 경우에는 해당 객체가 정확하게 그 타입인가요? 이렇게 물을 때 쓰는 게 타입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클래스 A가 있고 지금 예, 여기도 마찬가지 반사를 더 해보고 싶 잠시만요. 네. 자, 클래스 A가 있어요. 이 A가 있고 A를 상속받은 B가 있다고 합시다. 순서대로 위에가 부모고 아래가 자식이고요. 이렇게 하면 is 인스턴스로 물었을 때 B가 B, A냐 이렇게 물으면 틀은 거죠. 그죠? B는 A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B와 A가 같은 인스턴스다라고 이렇게 그 인스턴스 맞아요? 라고 묻는 거니까요. 이게 참이 나와요. 하지만 타입 B의 타입이 물론 뭐 이런 식으로 써야겠죠. B의 타입이 A와 같아요? 이렇게 물으면 A를 상속받아서 B가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입으로 하면 폴스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니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다양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is 인스턴스가 더 유연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상속 관계까지 담아서요. 우리가 더 분명하게 확인하는 데는 그렇겠죠. 근데 타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면 타입을 쓰는 게 또 맞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타입이라고 해서 이게 A와 B가 상속이어도 다른 타입으로 한다는 얘기니까 저 여러 타입을 한 번에 검사하거나 뭐 이러는 경우에는 예, 타입으로 묻는 것보다 이지 인스턴스로 묻는 게 훨씬 더 예,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또 가질 수 있겠다. 그죠? 자, 앞에서도 잠깐 얘기는 말씀드렸는데요. 상속에 대해서요. 언제 상속을 쓰느냐. 그러니까 이즈어 관계가 성립할 때 상속을 쓴다고 했어요. 그리고 해저 관계라면 상속을 쓰면 되게 복잡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는 상속이라고 하고요. 하나는 합성 관계를 사용하면 좋은데요. 언제 어떻게 쓰면 되나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상속 같은 경우에는 자식은 부모 이렇게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의 특수화된 버전일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에 있는 모든 기능을 물려받되 그걸 확장시킬 수 있는 개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개는 동물이다. 그렇죠. 그래서 뭐 적금 통장은 은행 통장이다. 뭐 계좌다. 이렇게요. 네. 그 우수 학생은 학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즈어 관계가 성립해요. 그래서 상속을 쓰면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와 엔진의 관계처럼 자동차가 엔진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엔진이 자동차다. 이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엔진은 자동차의 어떤 부속이 되죠. 자동차를 구성하는 엔진이다. 이렇게요. 자동차는 엔진을 갖는다. 처럼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합성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즈어 관계냐 혹은 해즈어 관계냐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정하고 그 부분을 정의 내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게 상속을 잘못 쓰는 경우에는요,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어떨 때 그러냐.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엔진을 상속하는 경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동차는 엔진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물론 실제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추려서 클래스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클래스가 또 객체화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잘못된 코드에서 그 해당하는 개념적인 부분이 설계가 잘못됐을 때 어떤 처리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코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을 사용했어요. 이즈어 관계가 아닌데 그러니까 자동차와 엔진을 가지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엔진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엔진을 상속하도록 했어요. 자동차, 카 클래스가 엔진을 상속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엔진에는 그 초기화를 하는 단계에서 홀스파워, 그러니까 뭐 마력, 그러니까 그 엔진의 힘 정도를 매개 변수로 받는 형태로 이렇게 지정을 했네요. 그리고 스타트라는 메서드가 엔진 시동을 하게 하는 메서드입니다. 자동차 클래스를 한번 볼까요? 자동차 클래스에서는요, 그 몇 마력이다라는 그 값뿐만 아니라 해당 브랜드, 이런 브랜드다 라는 값을 받게 이렇게 만들었네요. 그래서 슈퍼 클래스를 이제 호출해야 되잖아요. 이때 홀스파워를 가지고 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변수 브랜드에 입력된 값으로 추가를 한 거죠. 이 코드에서 이 부분에 여기 설계가 오류다 뭐 이런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인스턴스일 경우에는 true인 게 이상하다. 그렇죠. 근데 그냥 단순히 우리가 자동차를 구성하는 게 엔진이 자동차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다라는 걸 알아서만 이 부분이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설계를 잘못하게 되면 중요한 건 이렇게 단순한 지금 현재에서의 코드에서는 전혀 문제되진 않아요. 사실 이 코드 자체만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이걸 확장하려고 할 때 이 해당 구조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기능을 조금만 늘려도 바로 이제 꼬이기 시작할 텐데 자, 상속 구조예요. 그래서 자동차는 무조건 엔진의 모든 속성과 메서드를 그대로 끌고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 엔진 종류를 뭐 지금은 그냥 엔진이라고 되어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지금처럼 뭐 가스 엔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렉트릭 그 저기 전기차 엔진 그죠? 일렉트릭 엔진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 싶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카 자체를 엔진을 상속받았는데요. 그러면 이 위에 이 그 부모 클래스가 그렇게 나누어지고 그 부분에 따라서 내가 자동차를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먼저 엔진 자체를 분리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가스카, 일렉트릭카도 가능해집니다. 그럼 계속 상속 자체를 분리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자동차라는 게 어, 그 구조나 이런 게 그 상당히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합이 많아지면 일단 관리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일 그러니까 뿌리 쪽에 있는 부분부터 이제 잘못돼서 그 부분부터 이렇게 쪼개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예를 들어서 엔진 교체 같은 걸 한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이 반영되는 거니까 자동차에서 엔진을 바꿨다. 물론 실제적으로 자동차 엔진을 바꿨다 이런 폐차인데 그죠? 보통 그러진 않으니까. 근데 자동차 엔진을 바꿀 수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요 구조에서는 카 자체가 엔진이에요. 그래서 엔진만 따로 갈아 끼우는 개념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객체를 새로 만들어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조금 억지스럽지만 속성을 바꾸는 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네,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은 더 하진 않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상속이라는 게요. 상당히 강하게 묶여 있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상속 자체는 우리가 상속을 쓰면 코드를 재사용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지만 그 관계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 강하게 묶여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변화에 대응할 때는 그 관계 자체가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설계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장점이 잘못된 설계에서는 문제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코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냐라고 하면 이렇습니다. 엔진을 클래스로 만든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단계에서는 상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개의 클래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별개로 만들어서 합성을 사용하게 합니다. 엔진은 엔진대로 만들어요. 그리고 카 클래스는 카 클래스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카 클래스가 초기화되는 시점에 엔진이라는 클래스가 그 안에 포함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카가 만들어질 때 엔진도 반드시 같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렇죠. 상속도 그렇잖아요. 아래 자식 클래스가 만들어질 때, 객체 만들어질 때 부모가 같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같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합성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이제 부속이 되기 때문에 같이 만들어져요. 하지만 별개의 내용이죠. 교체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형태의 코드로 합성의 즉 해저 관계를 사용하는 것과 이저 관계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MRO를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3단 계층 그리고 슈퍼체인을 우리가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상속에서 3단 계층이라고 하는 건요. 그 단순하게 그 부모하고 자식 간의 어떤 상속 관계가 나 부모 하나, 나 자식 하나 이렇게 끝나지는 않죠.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보통은 3단 그 이상으로 계층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그 클래스는 그 위에 부모 클래스가 있고 또 그 부모 클래스에선 또 그 위에 상위 클래스를 또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인 거죠. 물론 우리는 그 파이썬이든 혹은 또 다른 프로그램 언어가 됐든 간에 그 상속이라는 걸 우리가 다 명시적으로 다 모두 다 어, 새로 정의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쓰기도 하지만 그 만들어져 있는 것들 간에도 상속 관계가 존재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서 3단 계층이라는 걸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겠어요. 자, 파이썬에서 이렇게 상속을 3단으로 쌓는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밑에 있는 걸 네, 뭐 펜션 어카운트라고 했는데요. 자, B는 이게 중간이고요. C고요. A가 있고요. 이렇게 클래스들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뭐 부모, 자식, 그리고 또 부모, 자식 이런 그 관계들이 계속 단계로 이어지는 구조인 거죠. 이때는요, 이런 상속관계는 사실 단순히 어떤 기능을 물려받는다라기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초기화 그리고 메서드 호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연결된 부분을 슈퍼체인이라고 얘기해요. 슈퍼 메소드 체인. 네, 이 체인입니다. 그러니까 C에서 슈퍼를 호출하면 B로 바로 위에 단계인 B의 메서드를 부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이 B에 있는 것만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C의 단계에서 어떤 메소드를 호출을 하는데 이 메소드가 B에 있을 수도 있고요. A에 있을 수도 있고 저 위에 오브젝트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속받아 코드의 재사용을 하는 거라 B의 입장에서 A에 있는 코드를 재사용하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C에서 호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B에 있는 걸 찾으러 사용하는 거냐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찾아가는 규칙 그걸 우리가 MRO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해당 규칙에 따라서 다음 순서의 클래스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단일 상속 관계에서는요. C에서 B를 찾아가고 또 B에서는 A를 찾아가고 A가 이 관계에서 끝이었다면 A는 그렇죠. 오브젝트를 찾아가겠죠. 이런 순서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호출되는 실제 메서드는 무엇이죠? 예, 그렇죠. 이닛이죠. 이닛. 이 이닛을 호출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C에서요, 이렇게 언더바 두 개가 빠졌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C 점 언더바 던더 이닛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슈퍼에 있는 이제 이닛을 호출하러 또 넘어가야 되죠. 그러면 이때는 나의 슈퍼는 C의 슈퍼는 B이니까요. B에 들어있는 이닛이 먼저 실행되겠죠. 그리고 또 B에서도 마찬가지로 A에 있는 A를 호출하기 위한 즉 슈퍼를 한 번 더 호출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 A에 있는 또 이닛을 호출하게 한다는 거죠. 지금 이건 단순한 흐름이지만 어쨌든 이런 연결된 호출 흐름 이거를 체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속 관계에서는요. 어떤 모든 각각의 클래스가 이 슈퍼를 제대로 호출을 해줘야 이 체인이 끊기지 않고 잘 연결됩니다. 만약에 이 중간에 있는 B에서요. 슈퍼를 쓰지 않고 직접 뭐 A점 이닛 이런 식으로 해서 호출을 하거나 아예 호출을 하지 않는다. 이러면 그 흐름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한 초기화가 실행이 아예 안 돼 버리는 그런 버그가 생길 수 있고 그런 버그는 상당히 잡기가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슈퍼를 통해서 부모를 호출하는 건 그냥 단순히 부모를 호출하는 개념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다음 순서의 호출이 무엇냐라는 이런 개념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중상속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죠. 네. 파이썬의 경우에는 자바와는 다르게 그렇죠. 자바는 다중상속을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인터페이스를 쓰거나 이렇게 또 다른 방법을 써야 하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다중상속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클래스를 동시에 상속받을 수 있어요. 좀 더 인간적이지 않나요? 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식이 한 명이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양가에 계시고 아버지가 있고 또 어머니가 있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럼 난 이거 다 상속받을 수 있어요. 파이썬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보통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잖아요. 근데 자기 자바는 이게 안 돼요. 그죠? 자바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죠? 자, 어쨌거나 파이썬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클래스 간의 실행 흐름을 이어주는 그런 핵심적인 어떤 메커니즘, 이것이 그 슈퍼를 통한 호출이고요. 그냥 단순하게 슈퍼를 가지고 호출하는 게 그냥 슈퍼로 하면 부모에 있는 걸 그냥 호출할 수 있어, 이렇게 단순하게 편의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해당 우리가 이 호출 체인을 유지하는 제일 안정적인 방법, 그리고 그런 확장 가능한 부분을 이렇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래스 변수 상속할 때 공유 주의, 네, 공유되기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거. 예. 근데 뭐 요거 얘기하기 전에 그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다중 상속을 지원을 해요.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냐, 그 부분이. 네. 물론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다중 상속을 하게 되면 그 구조가 되게 복잡해지겠죠? 그리고 어떤 메서드가 어느 클래스의 라인에 있는지도 헷갈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외가에 있는 거야, 친가에 있는 거야, 이거 말이죠. 근데 그러면서 외가와 친가는 또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당 인스턴스가 맞는지를 찾아가는 이런 그 구조 자체가 좀 복잡해지는 건 분명합니다. 예, 그러면서 메서드가 호출될 때 헷갈릴 수 있고요. 또 설계를 자칫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자바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다중상속을 쓰지 않는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문제라고 하는 충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그림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이제 그런 거죠. 요렇게 생기는, 요렇게 된다는 거죠. 요렇게 다중상속이 되니까, 그러니까 요게 나예요. 여기 근데 요게 이렇게 내 아버지, 근데 할아버지 같은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런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요렇게. 그러면 내가 상속받고 슈퍼를 호출하고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게 다이아몬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충돌도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썬에서도요. 이런 그 다중 상속을 씁니다. 쓰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파이썬도 자바처럼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정도로 제한해서 쓰는 경우가 더 많고요. 또 이제 보통은 이렇게 상속 관계 안 하고 해저 관계로, 그러니까 합성 관계로 해서 하려고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게 더 좀 단순해지고 안정적인 방법이 될 수 있죠. 뭐 그렇습니다. 자, 와서 클래스 변수를 상속할 때 공유 주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 변수가 상속됐다는 거죠. 클래스 변수를 상속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 문제는, 자, 클래스 변수는 어떻게 돼요? 인스턴스가 만들어질 때 클래스 변수 계속 만들어지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클래스 변수는 인스턴스가 마다 따로 생기는 게 아니라 클래스 단위로 딱 하나만 존재하죠. 그래서 그걸 공유하는 형태로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인데요. 근데 이걸 클래스 단위로 하나만 존재하고 상속받은 자식, 또 그걸 같이 쓴다가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 클래스 변수 하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인스턴스를 따로 안 만들어? 그렇죠. 그래서 부모도 쓰고 자식도 써요. 그래서 그걸 공유하게 돼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자, 부모 클래스에서의 변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뱅크 어카운트에 토탈 어카운트에서 클래스 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클래스를 쓰는 모든 변수가 이 부분 공유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메서드가 있습니다. init과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saving account 클래스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 saving 어카운트가 지금 뱅크 어카운트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속받으면 여기에 있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 토탈 어카운트를 따로 별도로 선언할 필요가 없어요. 선언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그대로 사용해요. 음.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이걸 그대로 참조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에 있는 변수를 그대로 참조합니다. 그럼 문제가 뭡니까? 부모에 있는 걸 부모가 만약 이 변수를 바꿔요? 그럼 자식 것도 바뀌어요. 자식에서 바꿔요? 그럼 부모 것도 바뀌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토탈 어카운트인데 이걸 자식이 바꿨어요. 아, 내 토탈 어카운트는 100이야. 그럼 부모 거 원래 1000이었는데 100으로 바뀐다는 거죠. 예,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제 위험한 경우가 그 객체 자체가 그러니까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나 더 그냥 일반적인 변수뿐만 아니라 변경 가능한 객체 어떤 거죠? 리스트 같은 거요. 음,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자, 우리 앞에서도 그 해당하는 어떤 그 클래스 변수나 요거 얘기하면서 덮어쓰는 문제와 관련해서 리스트, 그러니까 뮤터블인 경우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리스트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 100이면 100 버그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인스턴스 변수를 쓰는 게 맞죠. 인스턴스 변수를 쓰게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자식에서 그 부분을 재정의해서 사용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인스턴스 변수를 분리를 하고 나면 그러면 자식 객체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변수를 자기가 쓰기에 필요한 값을 넣어서 재정의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유가 끊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아니면 뭐 이제 튜플 같은 것처럼요. 그 바뀌지 않는 그런 객체, 그러니까 튜플처럼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 그러면 수정이 안 되니까 뭐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클래스 변수 자체는 편해요. 좋죠. 근데 이 클래스 변수를 쓰면 이런 상속 구조에서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이게 이제 전역 그 상태 변수처럼 동작해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하고 싶은 부분이 분리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변수를 상속할 때는 그게 공유되는 부분에서 좀 주의를 해야 한다 라는 부분을 마지막 토픽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